거의 출근하면은 술로 살았었거든요. 술을 출근하면서부터 소주 한 2병 불고, 그리고 점심시간 끝나면은 이제 은행에 돈 꾸러 다니고, 은행 가면은 뭐 똑같죠. 뭐 이게 안 되니까는 뭐 6개월 지나야지, 지난 다음에 와라. 그런 다음에 뭐 신용이 변동이 있으면 그때 가능하지, 지금 안 된다. 맨날 그런 얘기만 하지만 그래도 가야 되는 게, 통장에 돈은 없는데 월세는 그때만 해도 한 10개월 정도 밀렸었는데, 관리하시는 분이 이제 뭐 명도 얘기 나오고 뭐 이거에 대해서 뭐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라 이런 얘기 하는데, 뭐 방법이 없죠. 뭐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편한 대로 하세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나중에 뭐 사채도 알아보고 뭐도 알아보고 하여튼 땡겨 쓸 수 있는 건 다 땡겨 썼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지금은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때는 뭐라고 할까,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그리고 나는 이렇게 평생 살다가 내 인생은 그냥 이렇게 끝날라나 보다, 이게 이 상황에서 어떻게 나아질 수가 있지? 계속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장사를 하면서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메뉴도 바꾸고 밖에서 전단지도 뿌려보고, 일 끝나면 10시서부터 새벽 한 2시까지 계속 붙이러 다녔거든요. 그건 뭐 소용 전혀 없었던 거고, 그때는 그냥 아무것도 이제는 이제 내 인생은 이제 여기서 끝났구나, 이제 어떻게 일었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는. 그러다가 이제 병원에 이제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췌장이랑 이 쓸개 즙 나오는 데 사이에 이제 혹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래도 한 2cm 정도 되니까 이거 빨리 떼야 된다. 거기서 만약에 이게 뭐 암이라든가 문제가 발생하면은 췌장이랑 쓸개 즙이 나오는 그 사이에 뽁 하고 나왔기 때문에, 그 선생님 말이 좀 무섭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식도 밑으로 자르고 소장까지 자른 다음에 이렇게 붙여야 된다고, 다 드러내야 된다. 이 전이가 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대신에 병원에 가면은 일주일 정도면은 이제 뭐 입원해가지고 뭐 떼고 내시경으로 뭐 별 대단한 수술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일주일을 문을 닫으면은 지금도 하루하루 간신히 지금 내야 될 돈을 메꾸고 있는데, 그걸 그렇게 해버리면은 당연히 이거는 이제 더 심각한 문제가 되니까, 그렇게 2년을 키웠던 것 같아요, 이거를. 2년이 되는 해에 가게가 이제 딱 만기가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냥 더 이상 유지를 못하니까 차라리 잘 된 거죠. 만기가 됐고, 그 뭐 시설 같은 거 이제 정리하고, 그러고서 이제 나오게 됐죠. 나오게 되면서 이제 그때 또 다시 직장 생활 또 시작을 했죠. 그 정도까지 망가져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니까는, 예전에 한 번 가볍게 망가져서 직장 생활을 했을 때는 직장에서 번 돈으로 이게 좀 정리가 됐는데, 그때 예전에 한번 말씀하셨던 게 기억에 남는 게, 나한테 1억이란 돈이 있는 거는 내 인생에 큰 변화는 없지만 빚이 1억이 있는 순간 인생이 변화가 된다는 게 진짜 되더라고요. 왜냐면 이것저것 그런 거 떼주고 나니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때 지옥이었거든요, 진짜. 저는 팔이 부러진 상태로 일을 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기부스 하고서 아프다고 그러면 월급 안 줄까봐.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무릎이 찼었어요, 이게 잘못돼가지고. 지금도 비가 오면 너무 아파요. 잠을 못 잘 정도로. 여기가 뭐가 잘못되는지. 그래도 좀 다행이었던 게, 제가 이제 남의 집에서 직장 생활을 할 무렵에 유튜브를 다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준 분이거든요, 저는. 근데 정말 좀 타이밍 기가 막힌 게, 접으려고 했을 때 크레스 10을 만났고, 그리고 어느 정도 커져서 조금 먹고 살만하다, 좀 돈 좀 조금 되나 보다 이러고 있는데, 거기서 자꾸 이게 정체 구간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올리는데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올리는데 자꾸 그때처럼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지가 않고, 이것도 죽고 저것도 죽고. 그래서 제가 혼자서 별짓을 다 해봤어요. 막 앞부분에서 막 약간 개그적인 멘트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근데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그 방향을 못 잡는 거예요, 전혀. 근데 그 타이밍에서 이 뷰트랩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안 할 수가 없죠, 당연히. 왜냐면 시작을 만들어 줬으니까 뭔가 있겠지. 그냥 했어요, 그냥. 그 얘기 나오자마자 그냥 그날 바로 이제 신청해서 뭐 등록하는데 문제는 없이 했는데, 좀 기대를 엄청 하고 갔죠. 왜냐면 갔는데, 솔직히 처음에는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과외할 때 몰래 과외하는 거 그런 분위기, 주상복합으로 이제 딱 데리고 가는데, 이게 학원이 맞나? 이런 생각이 처음엔 들더라고요. 뭐 어쩔 때는 안방에서 하다가 어쩔 때는 거실에서 하다가 이러니까는 조금 분위기 집중도 안 되고, 옆에서 그때 지금 기억해보면 그때 센터장님 옆에서 전화로 뭐라고 상담하고 있고, 저 구석에서. 그랬었는데, 뭐 지금도 좀 왔다 갔다는 하는데, 뭐 안 될 때는 1,000만 원 정도? 뭐 평균적으로 1,500? 잘 찍으면 한 2,000? 지금도 그러니까 그걸 찾아가고 있는 단계죠. 이걸 안정화시키면서
우상향할 수 있는 방법을. 애드센스 같은 경우는 뭐 지금도 뭐 200에서 한 700 왔다 갔다 하니까는 뭐 그렇다 치고 대부분 공동 구매 수입이랑 그리고 이제 지자체에서 지역 농수산물 광고 같은 거를 좀 넣어주세요. 이제 그런 건데 그거는 뭐 거의 뭐 일회성이라고 봐도 되니까 대부분 공동 구매 수익으로 많이 하고 있죠, 지금은. 친구랑 같이 동업을 해서 사업을 하게 됐는데 잘 됐거든요. 잘 됐는데 약간 뭐 사기 아닌 사기? 이런 식으로 좀 돼가지고 이제 가방이랑 한 5만 원 정도 달랑 들고 나왔었어요. 근데 그때 아는 친구가 그 모텔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걔네한테 가가지고 좀 숙식을 좀 같이 하게 됐죠. 좀 도와달라고. 근데 거기서 생활을 하면서 자꾸 그 여관비가 쌓이는데 그 친구한테 계속 그렇게 막 부탁하고 좀 돈 좀 빌리고 이러기도 좀 힘들고 해가지고 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나와서 일을 했죠. 그게 이제 제가 식당 일을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였죠.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식당에서 설거지는 되게 많이 구하거든요. 그때만 해도 뭐 설거지는 뭐 모시러 간다고 할 정도로 구하기가 힘들 때여서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고 식당 돌아가는 거 보니까는 갑자기 음식하는 게 좀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도 한번 음식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그때 생겼죠. 목표가 생긴 거죠, 그때. 그때가 이제 42살? 한두 살? 요 정도인데 그러니까 목표가 없이 돈을 벌러 온 친구들에 비해서 제가 빠르게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원래 이제 식당 같은 데서 이제 근무를 하면은 솔직히 뭐 빠르면 1, 2년이면은 책임자가 있으면 이 세컨 정도까지는 가거든요. 그쯤 돼서 이제 이 책임자가 나가면 이 사람이 주방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요리를 좀 잘해야겠다는 목표가 있었으니까 세컨에서 이제 조금만 있으면 주방장이 될 건데 다른 가게로 가서 또 처음부터 시작하고 이렇게 하니까 요리에 대해서 이제 좀 많이 배울 수가 있었죠. 그러다가 그 호텔이랑 리조트 하는 이 회사에 제가 이제 교육 같은 걸 하러 가다가 거기에서 이제 스카웃이 돼서 그 회사에서 쭉 있으면서 좀 편안하게 있었어요. 그 당시에. 항상 그렇지만은 회사 생활이라는 게 이게 뻔하잖아요. 이 월급이란 게 내가 이렇게 좀 계산해보고 이렇게 나갈 거 정리해보면은 그 남는 돈이 뻔하단 말이에요. 여기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저도 늦게 아기를 낳고 저도 뭐 집사람이랑 여유롭게 결혼을 하진 못했고 제가 그 당시에 한 2천만 원 갖고 결혼했나? 그러니까 집어들 돈도 없었죠. 거의 뭐. 월세로 항상 살고 이랬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이 애도 키우고 우리 집사람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조금 여유롭게 한번 살아볼까 생각했는데 장사 말고는 답이 없더라고요. 내가 그렇다고 뭐 열심히 일한다고 뭐 연봉 7천 받던 게 갑자기 1억 주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회사에서. 무모한 도전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 음식하는 사람들이 그게 단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나가서 하면은 내가 음식 실력이 되니까 성공할 거라는 착각을 많이 해요. 대부분이 그런 것 같고. 그래서 나가서 2천만 원에 차 팔고 4천만 원 들고서 춘천에서도 가장 변두리 구석진 데 가가지고 망해가는 그때 무슨 치즈 등갈비집인가? 그걸 인수해가지고 장사를 했죠, 그때. 시작하자마자 뭐 한 일주일 반짝 하더니 그다음부터 한 6개월간은 손님이 한 명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왜냐면 원체 변두리니까 하루 종일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게 사람을 좀 미치게 만드는 게 이게 상황이 안 좋을 때 혼자 이렇게 있으면은 아무것도 안 하면 안 좋은 생각만 계속 들어와요, 머릿속에서. 요만한 안 좋은 것도 계속 그걸 당하고 있으면 이만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공포심도 점점 커지고. 그때 이제 멘탈이 다 무너졌었죠. 그런데 이제 다행히 멘탈을 좀 다 잡아가지고 거기에서 좀 열심히 좀 해가지고 자리를 좀 잡긴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밥 정도 먹고 살 정도? 요 정도 됐는데 그때 이제 동업을 또 누가 하자고 제안을 했더라고요. 실력이 있으니까 내가 돈을 갖고 오겠다. 그때부터 이제 망가지기 시작을 했죠. 왜냐면 처음에 안 되다가 잘 되는 걸 잘 돼 버리니까 또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역시 하면 되는구나. 그러니까는 이제 내가 갖고 있는 돈 갖고 사고를 쳤던 게 투자를 받아니까 이게 커지잖아요. 사고 치는 이 범위가. 이걸 갖고서 갔는데 거기서 똑같이 한 6개월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러다 나아지겠지 했는데 그게 안 나아지는 거예요, 이번에는. 네, 그러니까 투자했던 사람은 처음엔 형 동생 하다가 험한 욕이 나오고 뭐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고 그 친구랑은 이제 제가 뭐 공중이랑 뭐 이런 거 다 쓰고 이제 정리를 하게 됐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다행히 이제 취직을 하게 돼서 이제 그때부터는 다시 또 직장 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지금 이 과정이 뭐 몇 년 동안 벌어진 게 아니고 뭐 한 1년 반? 요 사이에 이제 와르르 하고 쏟아진 거라서 그러다가
이제 직장으로 있던 이 그 회사에서 이제 반찬 가게랑 뭐 고깃집이랑 뭐 이것저것 많이 하시던 분이었어요. 요식업을 좀 잘 하시던 분. 이분이 이제 반찬 가게 하나를 네가 한번 맡아서 해봐라. 또 제안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한 조건이 뭐 아무것도 필요 없고 너 여기 드린 보증금 정도 나중에 조금씩 갚아가면서 해봐라 해서 그때 참 잘 됐죠. 너무너무 잘 됐어요. 그때는 600에서 많이 갖고 갈 때 한 1000만 원 정도 갖고 가면서 반찬 가게들은 보통 이제 그 배달 같은 건 안 하는데 제가 혼자 머리를 쓴 거죠. 배달의 민족을 써가지고 반찬을 배달해보자. 사람들이 점점 다 귀찮아 하니까. 그래서 이제 배달을 시작해서 잘 됐고 그리고 그게 또 소문이 났고 자리도 좋으니까는 상가를 이제 물세가 하던 어떤 분이 권리금을 줄 테니까는 자기한테 이 가게 팔 생각이 없냐고. 근데 그분은 이제 반찬 가게를 하려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베스킨라빈스 요거를 이제 하려고 했는데 이분이 이제 권리금이랑 뭐랑 많이 주셔가지고 그때 이제 참 행복한 순간이었죠. 그때 이제 돈도 좀 어느 정도 받고 권리금 받고 넘기고서 오랜만에 이제 우리도 해외 여행이라는 걸 가보고 그리고 이제 갔다 와서 이제 또 한번 장사를 해보자 계획을 했는데 이제 그때가 이제 진짜 대형 사고가 친 거예요. 이제 아직 사고 안 끝났어요? 예, 안 끝났어요. 아직도 안 끝났어요. 그때 권리금도 받고 돈도 어느 정도 좀 모아놨고 이 가진 돈을 가지고 이제 평수가 굉장히 크고 한 85평 이렇게 되는 춘천에서 그래도 나름 좀 메인 통에다가 이제 파스타 전문점을 냈죠. 이제 인수한 거죠, 정확하게는. 인수를 한 건데 그거를 하고 했는데 제가 이제 파스타 전문점이 영 저랑은 안 맞으니까 왜냐면 저는 한식을 했지 이 양식을 한 게 아니니까는 하다가 이제 한식으로 좀 한번 바꿔보자. 퓨전 한식으로 했는데 그게 난리가 났었어요. 실질적으로 거의 뭐 웨이팅이 막 2시간씩 걸리고 돈을 쓸어 담았죠, 아주. 미친 듯이.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렇게 인생 피나 보다. 우리도 이제 집도 사고 내가 생각했던 그렸던 그 꿈을 한번 꿔보자 하면서 잘 지냈는데 그때 이제 그게 온 거죠. 코로나가 온 거죠. 저는 그 코로나가 왔었을 때 그때 이제 웨이팅이 막 그렇게 길고 하루 매출 막 600, 700씩 막 찍고 이러니까 직원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물론 고정 지출이 많았지만 잘 버니까 그게 상관이 없는데 코로나가 오니까는 매출이 갑자기 푹 주저앉잖아요. 제가 옛날 회사에 있을 때 항상 했던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서서히 매출이 죽는 게 무서운 거지 순간적인 매출 하락은 크게 걱정할 거 없다. 제자리로 돌아온다. 이게 사회적인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다.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돌아오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계속 버티면서 지출을 계속 했는데 안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모아놓던 뭐 몽땅 다 털어버리고 빚도 계속 지고 가게 월세도 계속 밀리고 결국은 직원들 자르니까 어떻게 뭐 몸빵을 누군가 떼야 되는데 뭐 가족들밖에 없죠. 뭐 집사람도 그렇고 애도 그렇고 항상 출근 같이 하고 퇴근 같이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좀 벌이가 괜찮으면 상관이 없는데 85평 정도 되는 데서 그 여름에 에어컨만 돌려도 한 100만 원 이상씩 나가거든요. 한 달이 지났을 때 계산기를 두드려 봤었을 때 남는 돈이 200만 원, 3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걸 계속 운영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그 200만 원, 300만 원이 그 이자라든가 빚진 거라든가 이런 거 빠져나갈 돈이 안 나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뭘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 당시에는 거의 한 2년, 3년 동안 저도 그렇고 집사람도 그렇고 뭐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뭘 사거나 뭐 옷을 입거나 항상 그런 적이 없었는데 심지어 애가 무슨 생각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가 이제 가끔 손님 들어왔다 나가면 행주를 갖고 가서 닦아요. 1학년, 2학년짜리가. 근데 지는 재밌어가지고 그냥 놀이라고 생각한 거지 얘는. 근데 걔가 봤을 땐 놀인데 부모가 봤을 때는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게. 거의 출근하면은 술로 살았었거든요. 술을 출근하면서부터 소주 한 2병 불고 그리고 점심시간 끝나면은 이제 은행에 돈 꾸러 다니고 은행 가면은 뭐 똑같죠. 뭐 이게 안 되니까는 뭐 6개월 지나야지 지난 다음에 와라. 그런 다음에 뭐 신용이 변동이 있으면 그때 가능하지 지금 안 된다. 맨날 그런 얘기만 하지만 그래도 가야 되는 게 통장에 돈은 없는데 월세는 그때만 해도 한 10개월 정도 밀렸었는데 관리하시는 분이 이제 뭐 명도 얘기 나오고 뭐 이거에 대해서 뭐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라 이런 얘기 하는데 뭐 방법이 없죠 뭐. 지금으로서는 우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편한 대로 하세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나중에 뭐 사채도 알아보고 뭐도 알아보고 하여튼 땡겨 쓸 수 있는 건 다 땡겨 썼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지금은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때는 뭐라고 할까?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그리고 나는 이렇게 평생 살다가 내 인생은 그냥 이렇게 끝날라나 보다. 이게 이 상황에서 어떻게 나아질 수가 있지?
계속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장사를 하면서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메뉴도 바꾸고 밖에서 전단지도 뿌려보고 일 끝나면 10시서부터 새벽 한 2시까지 계속 부치러 다녔거든요. 그건 뭐 소용 전혀 없었던 거고 그때는 그냥 아무것도 이제는 이제 내 인생은 이제 여기서 끝났구나. 이제 어떻게 일었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는. 그때가 44, 예, 요쯤? 그러다가 이제 병원에 이제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췌장이랑 이 쓸개 즙 나오는 데 사이에 이제 혹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래도 한 2cm 정도 되니까 이거 빨리 떼야 된다. 거기서 만약에 이게 뭐 암이라든가 문제가 발생하면은 췌장이랑 쓸개 즙이 나오는 그 사이에 뽁 하고 나왔기 때문에 그 선생님 말이 좀 무섭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식도 밑으로 자르고 소장까지 자른 다음에 이렇게 붙여야 된다고 다 드러내야 된다. 이 전이가 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대신에 병원에 가면은 일주일 정도면은 이제 뭐 입원해가지고 뭐 떼고 내시경으로 뭐 별 대단한 수술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일주일을 문을 닫으면은 지금도 하루하루 간신히 지금 내야 될 돈을 메꾸고 있는데 그걸 그렇게 해버리면은 당연히 이거는 이제 더 심각한 문제가 되니까 그렇게 2년을 키웠던 것 같아요. 이거를. 2년이 되는 해에 가게가 이제 딱 만기가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냥 더 이상 유지를 못하니까 차라리 잘 된 거죠. 만기가 됐고 그 뭐 시설 같은 거 이제 정리하고 그러고서 이제 나오게 됐죠. 나오게 되면서 이제 그때 그 또 다시 직장 생활 또 시작을 했죠. 그 정도까지 망가져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니까는 예전에 한 번 가볍게 망가져서 직장 생활을 했을 때는 직장에서 번 돈으로 이게 좀 정리가 됐는데 막 빚이랑 뭐랑 막 이렇게 늘어나면서 그때 예전에 한번 말씀하셨던 게 기억에 남는 게 나한테 1억이란 돈이 있는 거는 내 인생에 큰 변화는 없지만 빚이 1억이 있는 순간 인생이 변화가 된다는 게 진짜 되더라고요. 왜냐면 이것저것 그런 거 떼주고 나니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도 좀 다행이었던 게 제가 이제 그 남의 집에서 직장 생활을 할 무렵에 유튜브를 다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 전에 그 방금 말했던 거기서 그 2년 동안 그 망해가는 가게에 있으면서도 유튜브를 해봤었어요. 해보기는. 그냥 한 거죠. 혼자서. 애 쉬는 날에 이제 애 끌고 와가지고 옥상에 끌고 올라가서 이제 애 춤추는 걸 좋아했으니까. 그것도 막 찍어서 한번 올려보고 제가 혼자서 뭐 산도 타보고 자영업에 대한 이야기도 막 혼자서 막 해보고 했는데 뭐 한 개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유튜브 보면 돈 번다니까. 일 끝나고 저녁에 이제 막 퀵도 뛰고 막 했는데 일하는 동안에 손님이 없으니까 이제 멍 때리고 있으니까 요 시간을 어떻게 하면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생각이 유튜브인데 그 당시에 이제 돈이 안 되더라고요. 할 줄을 모르니까. 그러다가 남의 직장 생활을 하면서 다시 좀 공부를 하게 됐죠. 그때 제가 주피디님 처음 만난 거죠. 인터넷으로. 그 당시에 이제 유튜브를 해보려고 이것저것 장비를 막 샀어요. 없는 돈에. 당근 같은 데서 카메라 같은 거 막 50만 원짜리 이런 것도 사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해봤는데 그 앞 기간 동안에 혼자서 막 할 때 혼자서 그 가게에 남아가지고 쉬는 날에 막 혼자서 찍고 이럴 때 안 되니까는 뭐 이게 좀 이것도 역시 나랑은 안 맞나 보다 하고서 이제 장비 이제 팔고 요거 갖고서 이제 뭐 어떻게 뭐 가족들이랑 식사나 한번 하든지 아니면 그때 애가 그 할로윈 때 에버랜드 한번 가보는 게 소원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에버랜드를 한번 데리고 가든지 해야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우연히 그때 크레스 101 강의를 본 거예요. 광고를. 그 당시 제가 제 수준으로는 그 강의를 좀 들을 수준은 아니었거든요. 저한테는 그때 그게 너무 큰 돈이었기 때문에 그 며칠치 그 순위 이 돈을 써야 되는 거라서. 근데 왠지 그게 조금 기회인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든 거죠. 이게 하면서 되게 재밌었거든요. 유튜브라는 게. 내가 못해서 그렇지. 누군가가 나한테 가르쳐 주면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말고는 모르겠어요. 그냥 막연하게 내가 지금 내 인생에서 변화를 줄 수 있는 건 이거 말고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얘기를 했죠. 그냥 나 마지막으로 한 번만 좀 해보고 싶다고. 그래서 허락을 받고서 그때 그 강의를 들었고 그 강의를 듣고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점점 유튜브가 좀 성장을 했죠. 근데 유튜브가 성장하기 전에 그때도 사실 좀 하다가 조금 잘 되다 안 되다 잘 되다 안 되다 해가지고 이게 맞나 또 계속 그러고 있었을 때였는데 그때 이제 그 시에서 제가 이제 그 교육을 좀 하러 많이 나갔었어요. 그러니까 주부 교실이라든가 뭐 쿠킹 클래스 이런 거. 그래도 뭐 시간당 한 10만 원 돈 이렇게 주는데 일주일에 한 4시간 정도가 일주일에 한 40만 원씩 벌 수 있는 거죠.
그 돈이 너무 소중했거든요, 저한테. 월급은 어차피 제가 예전에 그 저질렀던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다 찢어 발려지는데 조금이라도 가외 수입을 만들 수 있는 게 그런 거였는데 제가 그래서 이력서를 막 써가지고 요런 클래스도 제가 할 수 있고 뭐 이런 음식도 할 줄 알고 이런 거를 이렇게 그 프로필을 이렇게 딱 파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다 갖다 드렸는데 이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앞으로는 저거 한동안은 요거 계획이 없을 것 같아서 좀 죄송하다 얘기를 하시는데 좀 너무 좀 우울했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거를 벌어야지 그나마 집사람이랑 애랑 외식이라도 한번 통닭이라도 한번 시켜서 먹고 이러는 거였는데 이제 그 찢어 발겨진 월급에서는 이 남는 돈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마저도 사라지니까 되게 슬프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유튜브로 요리를 잘하는 거를 사람들한테 내가 어필을 하고 이게 좀 진짜로 사람들한테 어필이 된다면 반대로 이 사람들이 나를 찾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시작을 했고 거의 그때 뭐 한 달에 한 번, 2주에 한 번 이렇게 올렸는데 그 4번째인가 5번째 영상이 잘 된 거죠. 10월 달부터 이제 쫙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익화가 바로 됐어요. 내가 원했던 그 주에 3, 40만 원씩 버는 거 이상으로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부터 굉장히 열심히 노력했던 것 같아요. 직장이 보통 9시, 10시쯤에 끝나니까 뭐 집에 와서 영상 촬영하고 뭐 하고 하면은 뭐 새벽 한 2, 3시 그리고 그때는 뭐 제가 갖고 있는 장비들이 다 좀 너무 안 좋았으니까 뭐 밤새 편집하다가 이제 뭐 날라가 버리면 이제 뭐 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고 그렇게 됐었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직장도 다니면서 가외적인 수입도 얻으면서 그렇게 해서 조금 편해졌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전 아까 좀 원래 오면서 생각을 했어요. 얼굴 뵈면은 안 쳐놓고 이제 절을 한번 할까. 진짜로요. 왜냐면은 주피디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때 지옥이었거든요, 진짜. 저는 팔이 부러진 상태로 일을 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기부스 하고서 아프다고 하면 월급 안 줄까봐.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무릎이 찼었어요. 이게 잘못돼가지고. 그러니까 지금도 비가 오면 너무 아파요. 잠을 못 잘 정도로. 여기가 뭐가 잘못되는지. 근데 그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준 분이거든요, 저는. 근데 정말 좀 타이밍 기가 막힌 게 접으려고 했을 때 크레스 10을 만났고 그리고 어느 정도 커져서 조금 먹고 살만하다, 좀 돈 좀 조금 되나 보다 이러고 있는데 거기서 자꾸 이제 정체 구간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올리는데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올리는데 자꾸 그때처럼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지가 않고 이것도 죽고 저것도 죽고 그래서 제가 혼자서 별짓을 다 해봤어요. 막 앞부분에서 막 약간 개그적인 멘트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근데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그 방향을 못 잡는 거예요, 전혀. 근데 그 타이밍에서 이 뷰트랩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안 할 수가 없죠. 당연히. 왜냐면 시작을 만들어 줬으니까 뭔가 있겠지. 그냥 했어요, 그냥. 그 얘기 나오자마자 그냥 그날 바로 이제 신청해서 뭐 그 등록하는데 문제는 없이 했는데 좀 기대를 엄청 하고 갔죠. 왜냐면 갔는데 솔직히 처음에는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과외할 때 몰래 과외하는 거 그런 분위기 주상복합으로 이제 딱 데리고 가는데 이게 학원이 맞나? 이런 생각이 처음엔 들더라고요. 뭐 어쩔 때는 안방에서 하다가 어쩔 때는 거실에서 하다가 이러니까는 조금 분위기 집중도 안 되고 옆에서 그때 지금 기억해 보면 그때 센터장님 옆에서 전화로 뭐라고 상담하고 있고 저 구석에서 그랬었는데 처음에는 솔직히 좀 잘 몰랐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전반적인 지식을 얘기를 해주시니까 그때는 이 돈을 이렇게 쓰면서 이게 있는 게 맞나? 내가 그래서 그때 이제 춘천에서 왔다 갔다 할 때니까 오는 게 맞나라고 했는데 7주차, 8주차 강의할 때도 그냥 아는 내용인데 이거를 왜 좀 느낌이 좀 별로다. 뭐 그래도 뭐 그냥 공부라고 생각하고 하자 그냥 뭐 이유가 있겠지 하고 그냥 막무가내로 했는데 이 수업 자체도 그렇고 우리 유튜브 만드는 방식이 그렇잖아요. 앞부분에 중요한 걸 배치를 한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끝까지 간다. 근데 저는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이분은 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서 왜 수업에서 중요한 걸 앞부분에 배치 안 했지?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돌아가니까는 이 중요한 게 이렇게 앞부분에 이렇게 많았는데 나 왜 모르고 있었지? 오히려 5주차, 6주차, 7주차, 8주차 지금 이것만 갖고도 지금 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변화가 있거든요, 지금. 근데 그때는 그걸 못 봤었죠. 확실한 거는 근데 전체적으로 그 공동구매라든가 내 전체적인 수익이 좀 안정화로 접어든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수업 마무리로 갈수록 이 진폭이 점점 좀 줄어드는 건 느꼈어요. 줄어들면서 서서히 이제 우상향을 하는 거 거기까지. 거기서 조금 마음이 좀 내려가긴 했는데 이 사람이 욕심이라는 게 또 500만 원 벌 때는 1000만 원 되기를 되게 간절하게 원하는데 막상 되니까 별 감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파민 중독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자꾸만 좀 더를 원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뭐 너무 좋죠. 수업도 그렇고 일단 나 스스로가 안정이 되니까는 그런 면에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갔다 오면은 되게 기뻤어요. 수업을 듣고서 내가 앞으로 오늘 영상 찍을 거에 대한 개선점이 보이잖아요. 되게 기분 좋아하고 있으니까 집사람이 오빠는 갔다 올 때마다 뭐가 그렇게 배울 게 많아서 재밌어 하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심지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 1년 가까이 배웠는데 아직도 뭐가 나오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나와요. 그러니까는 보면 볼수록 이게 뭐가 좀 나의 단점도 자꾸 보이고 그러니까 개선할 게 자꾸 보이니까는 반대로 얘기하면 개선할 때마다 나의 모든 수익이랑 이런 게 더 안정화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안 좋은 걸 자꾸 덜어내고 나한테 좋은 방향으로만 가니까는 그런 점에서는 너무 좋은 거죠. 뭐 지금도 좀 왔다 갔다는 하는데 뭐 안 될 때는 1000만 원 정도? 뭐 평균적으로 1500? 잘 찍으면 한 2000? 지금도 그러니까 그걸 찾아가고 있는 단계죠. 이걸 안정화시키면서 우상향할 수 있는 방법을. 애드센스 같은 경우는 뭐 지금도 뭐 200에서 한 700 왔다 갔다 하니까는 뭐 그렇다 치고 대부분 공동구매 수입이랑 그리고 이제 지자체에서 지역 농수산물 광고 같은 거를 좀 넣어주세요. 이제 그런 건데 그거는 뭐 거의 뭐 일회성이라고 봐도 되니까 대부분 공동구매 수익으로 많이 하고 있죠, 지금. 며칠 전에도 집사람이랑 자고 일어나서 밖에서 아침 식사 먹고 커피 한 잔 먹고 요즘 그러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 12시서부터 제 업무를 시작을 해서 오후 밤 12시에 제가 딱 맞춰요. 근데 그 낮에 이제 집사람이랑 커피 한 잔 먹고 밥 먹으면서도 아직도 내가 지금 이렇게 호사를 누려도 되나? 라는 생각을 가끔 해요. 집사람도 그렇고. 왜냐면 집사람도 그렇고 다들 경험을 많이 했으니까 아픈 경험을. 식당이라든가 그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지금 이렇게 사는 게 우리가 맞는 건지. 그러니까 아직은 좀 어색하죠. 꼭 맞지 않는 명품 옷을 입혀놓은 것 같은 이게 내가 입어도 되나? 계속 강박관념이 있었어요. 나 언제라도 옛날에 그때 그 악몽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그 강박관념이 마음속에 있었거든요. 점점 이게 내 삶이 맞구나라고 지금 자꾸만 이제 인식이 되는 단계. 이제는 예전에는 이게 지금 내가 이렇게 좀 누려도 되는 건가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시간이 자꾸 지나니까 이제 너도 이렇게 살아도 돼. 너도 뭐 저는 사실 지난 회사 생활 이후로 내가 이제 회사를 나와서 한 4년 정도 자영업도 하고 이것도 하고 했는데 경조사를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살면서. 집사람도 마찬가지고 뭐 쉬는 날도 거의 가져본 적이 없었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돈이라도 잘 벌면 되는데 이제 다 이제 빚으로만 이제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막 항상 암울하니까는 이게 즐거운 일이 자꾸 반복적으로 이게 발생을 해도 이게 맞나? 이게 내 삶이 맞나? 나 원래 이렇게 살던 사람 아니었는데? 그런 생각이 계속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자꾸 바뀌는 거죠, 이제. 지금 너 이렇게 살아도 돼. 너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네 삶 맞으니까 걱정하지 마로 자꾸 생각은 바뀌는 것 같아요. 일단은 공동구매로 지금 제가 주수익원이 공동구매니까는 이걸 좀 더 탄탄하게 하고 싶어요. 그리고 다른 분들 보면은 정말 잘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진짜 막 유명한 셀럽들 이런 분들 보면은 뭐 얼마나 하시는지는 뭐 금액은 잘 모르겠는데 어쨌건 잘 하신다고 하니까 저도 그런 공부하면은 이분한테 먼저 해야지 그런 수준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데 지금 거기까지 가는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멈출 수 없는 게 옛날에는 금을 캐라고 하면서 그냥 산속으로 던져놓고서 아무데나 땅을 파도 금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그때랑은 조금 바뀐 게 여기에 있는 분들이 금광이 있는 산에다 저를 던져놓고서 금을 캐라고 하니까는 확률적으로 이제 많이 좋아진 거죠. 그때에 비해서. 그때는 그냥 진짜 맨 땅을 파는 기분이라면 지금은 노력하면은 분명히 내가 뭔가를 잡을 수 있다라는 생각? 그냥 단순하게 믿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한 단계 한 단계. 그런 것 같아요. 나이를 먹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땡기고 싶은 거예요. 30살이 남아있는 시간의 가치랑 50이가 남아있는 시간의 가치가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더 줄이고 싶다는 마음에 이제 막 잠 줄이고 쉬는 시간 없애버리고 막 이랬는데 오히려 효율이 안 나는 게 좀 문제였는데, 근데 아직 마음속에 그게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좀 더 내가 시간을 더 값지게 쓸 수 있을까? 더 내가 갖고 있는 걸 빠르게 좀 만들 수 있을까? 그게 좀 아쉽죠. 저 스스로 저한테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어렸을 때 알았으면 더 좋았을 걸. 재테크를 거의 못해요. 왜냐면 아직도 이런 얘기 좀 창피한 얘기지만 이제 내년 5월에 이제 제가 이제 빚이 끝나요. 빚 정리가 열심히 갚아가지고 그래도 이제 내년 5월이면 이제 정리가 됩니다. 정리가 돼가지고 그때까지는 빚 넣는데 저거 제가 조금씩 어떻게 억지로라도 만들어서 이제 주식에 넣은 거 한 3천 정도 모았나 이제 그 정도 수준이에요 지금. 실제로 제 구독자 팬들이죠. 팬들 중에 좀 같이 이렇게 좀 크루가 돼서 이제 저한테 유튜브 좀 같이 해달라고 한 분들도 심지어 많아요. 제 재밌는 걸 하나 알게 된 건데 아무도 실행을 안 해요. 저보고 부럽다라고는 얘기는 하는데 실행을 안 하는 그게 난 너무 좀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철없다라는 소리도 되게 들었고요. 정신을 못 차린다 이 새끼라는 소리도 들었어요. 왜냐면 가게 망해가지고 그러고 앉았는데 무슨 유튜브 한다고 네가 애도 아니고 뭐 이러고 다니냐, 카메라 들고 그러고 다니냐, 뭐 애 데리고서 아파트 옥상 가서 무슨 애 춤추는 거 찍고 앉았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찌됐건 바뀌었잖아요. 하고 안 하고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냥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상상만 하고 마는데 상상으로 시작을 하고 상상으로 유튜브까지 다 만들고 접고 채널 접는 것까지 상상으로 다 끝나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요. 물어보면은 벌써 이제 이거는 안 될 것 같고 이래서 이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난 채널 안 할 거고 처음에 한다고 했던 사람이 그걸 벌써 머릿속에서 다 그려왔더라고요. 벌써. 그래서 그냥 안 하는 게 낫겠어. 이제 나중에 그렇게 되는데 그거는 해봐야지 아는 거 아닌가. 예.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될 거라고 전 상상도 안 했어요. 그냥 통닭값이나 좀 벌자. 그리고 유튜브를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강의라도 한번 좀 나갈 수 있게 이게 누군가가 내 영상 보고 이 사람 그래도 괜찮게 하네. 그럼 우리 한번 강의나 불러가지고 뭐 한 시간당 한 10만 원 정도 주고서 쓸까? 이거 용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저도. 사실 저 예전에 20대 중반쯤에 옥션 이런 데서 제가 물건을 어디서 떼다가 팔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금 하다가 말았어요. 해보니까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이러면서. 근데 물건이 팔리긴 팔렸어요, 실질적으로. 너무 신기했고. 근데 아마 그때 계속 제가 그걸 하고 있었으면 모르잖아요, 제가 지금 어떻게 돼 있을지. 그때 그 기억이 제가 남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튜브를 계속 할 수도 있었던 거거든요. 그게 어느 때인가 한때 유행했던 게 막 어디서 물건 사입해서 뭐 이렇게 팔아서 돈 벌었네 막 그걸 보면서 내가 20대 중반 때 나도 저거 했었었는데 저거 그럼 나도 제대로 했으면 돈 엄청 벌었을 것 같은데 라고 그런 후회가 남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하게 된 것 같기도 한데 후회를 하지 말고 일단 한번 제가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도 그랬으니까요. 그냥 후회하지 말고 일단 딱 6개월만 해보자. 크레스 101 요것만 한번 마무리까지 한번 가보자. 그리고 나서 접을지 말지 결정하자 이렇게 했거든요. 그냥 일단 해봤으면 좋겠어요. 해보고서 근데 그냥 해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면 간절한 마음만 가지고 간절함만 가지고 그냥 해보면은 그 간절함에 답해주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저는 그때 간절했을 때 아무것도 저한테 답해준 적이 없었는데 간절할 때 유일하게 답해준 게 유튜브였거든요. 저는 지금도 그렇고 뭐 앞으로도 그렇고 유튜브로 계속 할 거고 저도 다른 분들도 그냥 남 하는 거 부러워만 하지 말고 그냥 한번 직접 해보고서 얘기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